연하님이시구나. 연하님, 소연님 반갑습니다. 현남님 반갑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봐야 돼서 채팅방을 옆에 띄워놓겠습니다. 채팅 활발하게 많이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니까 선물, 아, 네,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고. 화면 켜주시는 세 분 쳐주시고 활발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놓고요.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속닥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어제 오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들어도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인증샷 먼저 찍고 갈게요. 어, 처음에 이렇게 좀 적게 오시다가 나중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화면 켜주셔서.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소개, 문제인식, 해결책, Q&A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다이어트 챌린지잖아요. 저는 원래 그 SMP라는 체형 교정 강사고 영양사인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체형 교정 운동만 해도 진짜 효과가 좋은데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1대1 컨설팅도 무료로 막 해드렸거든요. 같이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자는 시간이 너무 막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 또 4시간 자고 막 운동하러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솔직히 운동보다 잠이 더 먼저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수면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식습관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전 체형 교정 운동도 진짜 좋은 운동이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이어트 챌린지, 미라클핏 챌린지로 새벽 운동 습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를 경험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나사랑맘입니다. 가인쌤이라고도 하고요.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유료 과정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새벽 운동이 있어요. 6시에 줌을 켜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시면 강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일어나서 줌 딱 키면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봐드릴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중 전문가입니다. 영양사이자 운동 강사. 그리고 전 SMP 울산의 센터장이었고요. 두 아이 엄마이자 지금은 셋째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SMP라는 자격증 있고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있고요. 요즘에는 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가 가면은 명상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자격증도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크고 나서 가능하겠죠? 그만큼 저는 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체형 교정 운동 코스도 이렇게 밟았고요. 몸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영양학적인 지식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먹는 거를 신중하게 고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인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율, 충격적인 현실. 97% 실패합니다. 혼자 했을 경우에요. 헬스장 등록하고 안 가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등록 후 3개월 내 포기.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헬스장 보통 1년 하면 되게 싸잖아요. 아, 그래. 올해는 운동을 습관화 들여야지. 열심히 해야겠다. 뭐, PT도 무료로 해주니까 이거 해야겠다 했는데 혼자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이번에 진짜 내 몸 키워봐야겠다. 건강하게 유지해봐야겠다. 그런 다짐 다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안에 포기하는 확률이 65%예요.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을까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운동 전문가기도 하고 또 영양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폐렴에 걸렸거든요. 폐렴이, 링크. 잠시만요. 링크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번만 드리고 올게요. 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폐렴 걸렸는데, 그때 제가 놓친 게 있거든요. 놓친 게 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나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면은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뭘 놓쳤을까요? 운동도 잘하고, 또 식습관도 잡았는데,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염증에 걸렸을까? 이런 염증이 심해지면은 암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느낀 게 '건강은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 잠을 안 잤어요 제가. 잠을 너무 안 잤어요. 잠을 안 자 가지고 그 수면에 관해서는 쪼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둘째 만삭 때 이렇게 63 킬로까지 쪘었고 출산 40일 후에 58 킬로까지 빠졌어요. 아기만 태어나니까 5 킬로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24년 9월 때 그때가 다시 9 킬로. 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8 킬로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좋은 습관, 원래 살았던 좋은 습관대로만 살자 해서 살았거든요. 이때는 운동도 열심히 안 했었고 폐렴 걸리고 나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6월 달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24년 6월 달부터. 그전에는 진짜 저를 돌보지 못했어요. 아기가 집에 가정보육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인데요. 4월 달인데요. 지금은 임신을 해서 이걸 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만삭 때 비해서 12 킬로가 빠졌죠. 근데 출산하고 나서도 몸매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골반 불균형이 지속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자기만의 루틴이라든지 패턴이 깨져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요렇게 계속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몸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오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네. 저만 자꾸 떠들면 뭐 하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통통했었는데 이렇게 아기 태어나고 나서 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눈바디를 찍었어요. 이렇게 근육도 쪼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쪼금 라인이 잡힌 거 보실 수 있어요. 작년 9 월부터는 SMP 운동을 꾸준히 했고 4월 달에도 이렇게 꾸준히 했답니다. 요렇게 비포 애프터만 봤을 때 요런 몸매고요. 아까 다이어트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그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하면은 실패하거든요. 운동 따로 하고 '아 오늘 운동해야지.' 하고 이번 주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운동만 열심히 한다든지 '아 운동해도 안 되네. 뭐 식단 열심히 해야지.' 해서 식단만 열심히 한다든지 '아 그럼 일찍 자볼까? 수면이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이러고 수면만 일찍 잔다든지 '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살이 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안 돼요. 저도 수면을 놓치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릴 건데요. 함께의 힘 첫 번째입니다. 챌린지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까 개인적으로 했을 때 되게 실패 확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그룹으로 했을 때 몇 프로인가요? 95% 예요. 95% 완수율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룹으로 운동을 하면서 서로서로 피드백하기도 해요. 이번에도 하면은 금요일 이 시간이나 이렇게 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되는 시간 정해서 줌 모임을 해서 좀 목표를 서로서로 공유하고 "이번 주는 어땠다. 다음 주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다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할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등록해 놓고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룹 운동 참가자 26%의 스트레스 감소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게 하버드대에서 80년 동안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사회적 연결성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흡연이 안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 요즘에 고독사로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이 진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외로우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한 명이라도 친구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운동 메이트들이 같이 있으면 진짜 동기부여가 되고 좋답니다. 두 번째는 식단 일기를 쓰는 건데요. 체중 감량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체중 증량하고 싶으신 뭐 근육을 증량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식단 일기를 쓰는 거 강추합니다. 식단 일기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쓰면은 2배 더 효과적이고요.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막 뭔가 집어넣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40%가 감소해요. 간식, 음료수 섭취량 대폭 감소하고요. 식습관 패턴을 또 파악할 수 있는데요. 90%가 파악 가능한데요. "저는 빵순이, 떡순이 아니에요." 이랬는데 막 빵을 엄청 드시는 습관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식단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나는 골고루 먹는 사람이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어플로 내가 먹는 걸 언제 먹었는지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 그거를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자주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빈도수도 확인할 수 있고 나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식을 매일 먹으시는 분이라면은 '어 9시 인데 지금 뭘 먹으려고 하네?'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단 일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챌린지 내용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면. 아까 제가 폐렴에 걸렸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수면이었다는 거. 그 식욕 조절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포만감 호르몬이 18% 감소를 하고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이게 배가 부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포만감 호르몬이 18% 감소를 하는 거예요. 공복감 호르몬이 또 그만큼 감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NK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그런 세포가 감소해요. 얼마나 감소하냐면 28%나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수면 제한을 했는데 면역력이 50%나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감기에 걸릴 확률이 한 3배 정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보내 놔야겠어요.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인데 잠을 자야 되거든요. 필수인데 성장 호르몬 일찍 자라고 하잖아요, 애들한테도. 일찍 자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도 되고요. 그러면 근육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키 잘 크는 애들 보면은 일찍 많이 잔 애들 그런 애들이 그렇고요. 진아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근육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화면 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로 물질도 제거가 돼요. 우리가 살면서 뇌에도 그 노폐물이 쌓이고 몸 전체에도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잘 때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쌓이고 염증이 더 잘 생기는 몸이 되겠죠?
그래서 수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 한국인들은 특히 더 수면에 약한데요. OECD 평균보다 18%나 부족해요. 시간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질적인 수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적다고 했습니다. 어. 이 영상은 한국인이 그 수면 부족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6시간 자는 게 수면 부족인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7시간 반 정도 자요. 근데 주중에 7시간 이상 자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까요? 질려보면 수면 부족 상태에 있는 분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 애들 등원 시간을 늦추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애들이 수면 부족이 너무 심하니까 등원 시간을 한 10시 정도로 미루자. 근데 이제 난리가 났죠. 엄마 아빠가 출근해야 되는데 애는 누가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구조적으로 약간 수면 부족을 없앨 수 없는 느낌이기는 해요. 출근 시간도 다 빠르고 왔다 갔다 왕복 시간도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해야겠다. 어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뭐 가능하다면 한국인이 슬픈 점이에요. 진짜 외국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을 만큼 되게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일개미들이 많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생각도 많이 하고 '부업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면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만성 수면 부족 됐을 때 위험한 이유를 한번 수면 부족에 알아볼게요. 시달리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한다. 스트레스에 자극받은 뇌하수체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신에 도달하면 스트레스에 맞설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문제는 만성 수면 부족으로 오전에 활성화돼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 전체는 긴장 상태로 돌입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를 타듯 균형을 이루던 우리 몸은 어느새 균형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장기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특히 혈관이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데 혈관이 위축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질환의 원인을 만든다. 또한 혈관벽이 탄력을 잃거나 손상돼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불러온다. 이게 수면 부족이 그냥 되게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은 계속 11시에 자던 사람이 12시에 자게 되고 '아 좀만 더 놀아야지.' 하면 1 시가 되고 2 시가 되고 막 3 시, 4 시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 영상에서 나타났는데요.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되게 활성화하게 되고 또 혈관 자체에 문제를 준다고 하잖아요.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근데 그런 질병을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쵸. 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아프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잠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보셨고요. 수면 패턴이 바꾼 인생 제가 아까 제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요. 폐렴 이전에는 제가 새벽 2 시에 취침했어요. 그때는 4-5 시간밖에 안 잤고요. 지금 혹시 늦게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소연 님이나 연아 님이나 혜영 님이나 현나 님 중에? 혹시라도 "나는 취침 시간 공개할 수 있다. 나는 이때 잔다."라고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2 시에 잤거든요. 저보다 늦게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2 시에 잤는데 그러면 애들이 뭐 등원 준비를 7 시부터는 해야 되니까 한 4-5 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그러면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폭식, 운동 의욕 제로, 집중력 저하. 그때 운동도 안 했었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염증이 계속 생기고 아파집니다. 그리고 나서 폐렴에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 바로 일찍 잤어요. 수면이 전 중요하다고 깨닫고 있었는데 실천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잖아요. 애기 재우고 나면 4 시간인데 이 시간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의 그 생명을 갉아먹지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만성염증을 부르고 나에게 안 좋다라는 걸 깨닫고 밤 11시 취침은 꼭 하자. 이거를 필수로 사수해야겠다. 해서 7시간, 8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자연스러운 식욕 조절되고 운동이 즐거워지고 업무 효율이 2배 향상되었습니다. 아침에 애들이 막 깨우면 싫잖아요. 전에는 막 싫었거든요. 막 화나고 나 더 자야 되는데 애들이 무슨 죄야. 애들이 자기들 이제 일어날 때 돼서 일어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제가 먼저 항상 일어나 있어요. 요가를 5시, 새벽 5시 50분에 끊고 그걸 등록해서 가야 하니까 한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을 설정해 놓으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6시쯤에는 아기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엄마 요가 갔어 하면 애들이 싫어하다가도 갔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도 엄마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며칠 괜찮아요. 그거 이제 걔네들도 적응하고요. 그래서 패턴 변경 후에는 애들이 제가 먼저 활력 넘치고 또 뭐 좀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아침에 기분이 좋잖아요. 막 운동하고 막 글쓰기 하고 명상하고 이런 상태에서 애들을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깼을 때, 예쁘네. 우리 애기들 깼어. 이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 깨우지 말라면서 힘들다면서 막 그랬는데,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좀 잠을 적게 자면 그 세상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같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근데 잠을 많이 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그 부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부자들은 다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막 화가 나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막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자기 내면이 평화롭고 그리고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자꾸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화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돈을 멀리한다 하더라고요. 미용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이 습관 꼭 고쳐야 되겠다. 오늘 무료 강의 오셔가지고 이 잠만 조금 일찍 자야겠다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라클피 챌린지에서는 11시에 무조건 자는 거 인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시, 3시에 자던 분도 11시에 잔다고 막 인증 보내주고 그러면 제가 너무 감동받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는 시간 줄이는 게 진짜, 늘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머리로는 다 이해돼. 하지만 실천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수면 시간 죄송합니다. 고정하는 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7단계가 있는데요. 7단계 수면 시간 고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 자고 일어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1시라고 해놨거든요. 11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아침에 5시 반쯤에는 꼭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2단계는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이나 뭐 이렇게 조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면은 그래도 노곤노곤하니 잘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자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90분 전에, 1시간 반 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90분 후에는 자연스럽게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입면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3단계는 잠자리 2시간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이게 힘들거든요. 아무 계획 없이 살다 보면은 계획 없는 인생으로 계속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자리도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는데 2시간 전에 준비를 해요. 저녁 식사를 마쳐야 되고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돼요. 블루라이트라든지 그 스크린 있잖아요. 그런 TV 보는 것도 멀리해야 돼요. 뇌에게 단조로운 자극을 주고 조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 아이들 재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기들이 자기 전에 막 미디어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 자거든요.
애들은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7시에, 8시에 하는 그 라이브 수업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걸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라이브로 하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지만 그거 하고 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흥분된 상태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막 자기 전까지 막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 유튜브 보고 막 인스타 보고 SNS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막 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멀리 하셔야지 나에게 좋다. SNS도 어떻게 보면은 남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정보라든지 그런 거 얻을 거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수익화가 됐거든요. 우리 시간을 그들에게 씀으로 인해서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사업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발행하고 좀 더 뭐 유익한 컨텐츠 뭐 이런 것도 많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안 좋다. 그래서 낮 시간에 최대한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좀 멀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은 밖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전자파가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자면서 우리 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아기들한테도 치명적이고 성인들은 그래도 적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꼭 오늘부터 지켜주시면 정말 나에게 좋다는 거. 저는 이렇게 밖에 두고 잔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밖에 있어도 알람 소리 다 들리거든요. 저는 문 바로 밖에 놔두거든요. 네. 그 노란불로 좀 바꾸시고 조도를 낮추는 거. LED 등이 안 좋거든요. 그 수면의 질에는. 네. 4단계입니다. 침실 환경 구성을 하는데요. 온도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잘 때 몇 도로 자야지 좋은지. 저는 28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어두고 또 암막 커튼 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좋고 저는 발을 따뜻하게 손가락 발가락 따뜻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손발 차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마사지도 괜찮고 뭐 족욕하는 것도 양치할 때 족욕 2분 정도 전신을 데우는 거 그것도 좋고요. 다, 5번째는 아침 기상 루틴입니다. 아침에 20분 간격으로 이중 알람을 설정해 놓고 일어나자마자 그 해가 뜨잖아요. 5시 반이면 해가 뜨잖아요. 햇빛 쬐는 게 그렇게 좋아요. 햇빛에서는 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서 아침이 되었구나. 그런 생활 리듬을 신체가 인지할 수 있게 햇빛을 바로 쬐주셔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암막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생활하는 사람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으로 그 비타민 D도 합성이 되지만 그런 리듬을 찾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차가운 물로 세면하는 거. 요것도 도파민 막 오거든요. 차가운 물로 막 씻으면 도파민 막 생기기 때문에 나를 깨우는 거죠. 좋습니다. 또 6단계. 낮 시간에 잘 지내셔야 되는데요. 아침 샤워로 각성을 하고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중요한 일은 오전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 오전이잖아요. 그리고 막 저녁에 자극적인 활동을 하면은 자기가 또 힘들거든요. 낮잠은 20분 내로 조금만 주무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7단계는 주말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다가 프라이데이 나잇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에 나 너무 행복해 이러면 막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좀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주말에도 같은 그 루틴으로 살게 되면 월요병도 예방이 돼요. 기상 시간은 한두 시간 늦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라클빛 챌린지에서 주 7일 중에 5일만 성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보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렘 수면 뭐 이런 그 타임이 있어요. 그러려면 졸릴 때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자야 돼요.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을 판단할 때는 낮에 얼마나 멍한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멍하게 하루 종일 멍때리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스크린만 보면서. 근데 그게 원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네,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숙면이 가능합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건데 놓치고 있는 거. 이거 잠 진짜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운동인데요. 운동 매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매일 30분이라도 난 운동한다 하신 분. 저는 하거든요. 애기 등원하기 전에 호수 공원이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서 좀 한 바퀴라도 돌고 가요. 햇빛 쬐면서 걸으면서 뭔가 힐링도 되고 되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거를 움직여 주니까 되게 신체를 깨우는 데 좋아요. 저는 30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1시간 해야 되고 격렬하게 해야 되고 헬스장 가야 되고 아 이제 나이 많으니까 이젠 늦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작하기가 두렵거든요. 그리고 살을 빼려면 유산소만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고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미라클필 챌린지는 홈트하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환경 설정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줌 켜면 바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도 괜찮다. 너무 격렬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진실을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그래야지 이게 좀 뭔가 턱이 얕아야지, 낮아야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뿜뿜 생기잖아요. 네,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한 운동량. 하루에 30분씩 주 5일만 해도 괜찮다. 30분만 해도 괜찮아요. 30분 솔직히 타임으로 재면은 금방 가거든요. 그 주 5일이면 150분. 우리가 빨리 늙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속 노화되고 싶은데, 예, 중등도 강도로 대화 가능한 수준이면 괜찮다라는 점, 이렇게 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로드맵을 짰는데요. 남편이어서. 왔어요. 네. 그 1주차에는 운동하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또 운동 20분만 하셔도 괜찮은데 저희는 30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30분인데 나는 너무 숨이 헐떡거려서 힘들어요 하면은 쉬다가 하셔도 되시고 20분만 하고 나가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운동을 완벽하게 따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주차는 적응을 하고요. 운동하는 나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2주차는 강화하는데요. 운동 30분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30분 괜찮죠? 운동, 몸이 운동 리듬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했고, 3주차에는 30분 완주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벨업 하고 싶으신 분, 막 덤벨 들고 하는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고 하다가 3주차에는 할만하네? 하면은 덤벨 뭐 500g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하시면 되겠죠? 운동 습관이 완성되는 완성주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평생 건강 습관이 되면 좋겠죠. 라이프 스타일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한번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체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미라클핏 운동 시간 가이드를 드릴게요. 제가 요 가이드대로 거의 살고 있는데요. 일단 자는 것부터 할게요. 10시 반. 애들 8시 반이면 자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자는데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책 읽어주고 애들도 필요하니까. 적어도 10시 반에는 자요. 보통 막 9시 반에 잘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수면에 들어가거든요. 자고 나서 5시 반쯤 일어나서 양치하고 속양치 하거든요. 속양치하고 물 마시고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고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네, 스트레칭해서 몸을 깨워줍니다.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6시에 줌 화면을 켜서 같이 운동을 30분간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좀 여유가 더 되시는 분은 글쓰기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만의 루틴, 뭐 독서라든지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운동 같이 하고 활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저는 등원 준비를 하고 등원하고 나서 밥을 먹어요. 밥 먹기 전에 여기 등원할 때 8시 반에 첫째가 가고 그때 9시까지 둘째랑 걸어요. 걔는 유모차 타고 저는 걷거든요. 산책 가볍게 하고 밥 먹고
계단 오르기 습관화하면 좋고 여기서 자기 일과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운동을 못 오셨다 하면은 이 일과 시간에 운동하시면 되겠죠? 운동하고 또 하원하기 전에 좀 저는 보충이 필요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보충 간식, 견과류라든지 좀 건강한 간식, 야채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구비를 해둬요. 그런 걸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두고 또 애들 하원하고 나서 뭐 바깥 활동한다든지 뭐 전 집안일을 주로 하거든요. 집안일 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잘 준비하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뭐 바디 스킨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샤워하고 나서 물 한 잔 꼭 마세요. 저는 뭐 먹냐면 죽염차로 된 물을 먹고 또 거기다가 뭐 레몬 오일이라든지 라임 오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먹거든요. 그런 게 그 천연 아로마 오일인데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 노폐물을 중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현남님 화면을 켜 주셨네요. 요렇게 가이드까지 드리고 네 번째 해결책은 마음챙김입니다. 손미나 씨가 말해주는 명상 5분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볼 건데요. 마음챙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는지 요즘 흔히 말씀드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 혹은 명상 사실 시간 없다 없다 하시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5분만 있어도 되거든요. 소셜미디어에다 쓰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휴대전화 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고 얼마나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전 요즘에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제대로 명상하는 게 귀찮으면 그냥 누워서라도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런 그 목소리를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서는 차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은 어제보다 좀 뻣뻣하던 게 좀 나아졌네. 근데 오늘 허리는 조금 아프다. 이런 거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생각도 지금 어디 머무르고 있는지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한번 읽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 그렇게 하고 나서 잠드는 하루와 막 전화기로 다른 뉴스 보다가 잠드는 하루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자기 전에 막 뉴스 보고 SNS 보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명상을 1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때 미라클 모닝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냥 좋다니까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진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뇌를 그래서 어떻게 마보를 만들고 도피하는지. 나서 가장 이제 고민을 했던 건 어떻게 하면 우리 마보를 쓰시는 분들이 마보를 통해서 좀 습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습관화를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 최근 뇌과학 연구가 명상이 좋다. 명상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은 명상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뇌에 실제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마보를 좀 친숙하게 하신 분들은 뇌 신경 가소성 이론, 뉴로플라스티시티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핵심은요. 우리의 뇌가 변화하려면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뇌 과소성 이론이 있거든요. 돼 있어요. 블라인드. 남편이 말 걸어서. 블라인드 다 돼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 가소성 이론이 있는데 이게 뉴런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를 계속하면 그쪽으로 뇌가 발달되고요. 또 좋은 걸 하면 계속 좋은 대로 발달이 된대요. 그리고 그 심지어 뭐 뇌에 병이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뇌신경이 이렇게 파괴되신 분들, 그분들도 계속 노력을 하면은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연구가 또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근력을 운동을 하면 생기잖아요, 근육이. 근데 뇌도 근육이거든요. 그것도 계속 훈련하면은 생길 수 있다는 거. 저는 2017년부터 했으니까 25년이니까 지금 8년 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르고 했어요. 그냥 5분 명상하라 해서 그냥 했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잡생각 떠오르고 막 '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래서 안 한 적도 있고 분명히.
있었는데 2년 전에 그 윤희영이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좀 달관하시고 아이처럼 사시는 되게 좋은 분이에요. 명상 습관화를 드리고 싶다면 그분한테 찾아가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전에 1시간 명상하고 저녁에도 1시간 명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진짜 길잖아요. 그런데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하니까. 잡생각, 온갖 잡생각이 들면서 하다가 그 내면 아이까지 만날 수 있고 그 저가 정화되는 거를 막 느끼니까 제 삶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니까 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이런 거를 막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 명상이 너무 좋다는 거를 경험하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되게 같이 하자고 추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과정에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보너스 미션으로 넣어놨어요. 내가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하라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진짜 좋은지를 느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왼쪽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아, 회사 가기 싫은데, 뭐 밥하기 싫은데 계속 문제를 나에게 두지 않고 바깥에만 둔단 말이에요.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막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무슨 사건이 있었네 뭐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뇌가 되거든요. 그런데 막 명상을 하고 이걸 알아차려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들이쉬고 내쉬는데 막 집중을 하면은, 아,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 넓은 우주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한 상태를 잠시 5분이라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뇌가 조금 건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하루가 결정된다는 명상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셔도 괜찮을까요? 5분 투자할 수 있나요? 5분 함께 해야지 되지. 이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눈 감고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오늘도 하셔도 되고.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완전히 잠에서 깨기 전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대로 내 호흡을 느껴봅니다. 몸에 긴장이 있는 것 같다면 긴장감을 바닥으로 축 내려놓습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코로 숨이 나가는 것을 살펴봅니다. 배꼽 주변으로 의식을 가져가 복부의 움직임을 잠시 관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속으로 따라하며 그 말에 담긴 기운을 몸 전체로 퍼뜨린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몸속 깊은 곳까지 담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생각해보고 되뇌어 봅니다. 아름다운 그 말들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전해지며 밝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세요. 내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손끝과 발끝을 움직여주세요. 고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손깍지 껴주시고 위로 쭉 뻗으며 기지개 펴봅니다. 쭉 시원하게 척추 늘려보세요. 자, 무릎 접고 들어올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가볍게 몸통 비틀어 줍니다. 천천히 몸통 옆으로 돌려 누워주세요. 잠시 호흡 정리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또는 명상 이어서 하셔도 좋고 따뜻한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상을 해보니까 어떻나요? 미용님이 좋으네요 하셨어요. 와, 좋은 걸 느끼셨어. 미용님께 박수. 좋은 걸 느끼셨어. 어머, 혜영님은 혹시 눈물이 난 건 아닌지. 저 명상하다가 진짜 많이 울거든요. 개삭해야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혜영님. 눈물 났구나. 눈물 나요. 우리는 진짜 소중하잖아요. 우린 진짜 개개인이 진짜 소중한 존재고, 이런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진짜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우주에서의 작은 먼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엄청 소중해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죽으면 이제 다 끝이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살아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함께 명상해 주시고 좋은 점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 또 나눠 주실 분 있나요? 음, 음, 좋았어요. 간만에 눈물도 흘리고. 음, 우리 가인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늘 하지만 늘 좋아요. 음, 늘 너무 좋고 어제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명상하는 동안에 가인아 잘하고 있어. 너 힘내.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토닥여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힘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공감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면은 절대 모르거든요. 왜냐면 숨도 안 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숨도 되게 얕게 이렇게 쉬거든요. 목이랑 가슴으로만 쉬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 알아차리는 게 첫 단추를 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료 강의 중에서 1시간 짧은 강의인데도 이 5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명상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좋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실천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누가 강제로 앉혀 가지고 "이거 해."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를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고 경험을 해 봐야지 '아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백날 "이거 좋아요." 말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진짜 좋다."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깨닫게 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미용님이랑 혜영님이랑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 되게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 또 보너스 미션으로 제가 넣어 놓고 이렇게 좋은 그 채널이 많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 거를 되게 선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5분 되게 짧잖아요. 5 분, 10 분, 뭐 20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늘어나면은. 그래서 5 번째 이제 해결책을 또 알려 드릴게요. 이 감동을 이어서 디톡스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알려 드릴게요. 당 독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봤다 하면 1 번, 못 들어봤다는 2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탄수화물 다 너무 맛있으니까 끊을 그 엄두도 안 났는데 체내에서 당 혈액을 독소에 타고 대해서 알려 떠돌다 드릴게요. 단백질에 붙는 잉여 포도당. 단백질과 결합한 포도당이 변성돼 발생하는 당독소. 그런데 그 당독소가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당독소는 내장 지방에 축적돼 혈관을 타고 전신을 공격하고 당뇨, 합병증에 암까지 유발한다는데 만성염증의 신호탄 당독소를 잡아라. 자, 오늘의 앙커는요. 만성염증의 신호탄 당독소를 잡아라입니다. 진짜 안 좋거든요. 당독소,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한데 이 의원님, 당독소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당독소는 정확한 용어로는 최종 당화 산물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과 단백질 또는 당과 지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유해한 화합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종의 독소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활히 배출이 돼줘야 되는데 잘 배출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염증도 유발하고요.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비만을 초래하기도 하고 혈관 질환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걱정하시는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건강청문회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 잠깐만요. 비만에 당뇨까지? 무서워요. 지금 제 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도 관리하고 박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당독소입니다. 너무 무시하마. 당독소도 무섭고 심의원님도 무섭고 오늘 무섭네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당독소? 음. 근데 당이 또 몸에 쌓이면은 또 당독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 한번 볼까요?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도 당독소가 있겠다. 많으면 내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독소가 많으면 대사율이 떨어지게 돼서 먹는 족족, 잉여 에너지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둘째, 당독소가 많으면 잘 붓고 크고 작은 염증이 많아집니다. 눈 다래끼가 자주 나고 눈기가 커지거나 화농성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 계시죠? 조금만 피로해도 금세 붓고 잘 빠지지도 않고 결국 이게 하차해서 만성화되면 셀룰라이트 허벅지를 갖게 되어서 일명 코끼리 다리로 불리는 하비족이 되어버리는데요. 셋째, 당독소 특유의 색깔인 그을린 갈색 캐러멜색의 피부를 만들고요. 거무튀튀하고 탄력 없는 피부를 갖게 됩니다. 넷째, 작은 자극에도 통증과 불편함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성격 또한 부쩍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면의 질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5번째, 당독소는 위장의 기능과 운동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여러 겹의 두터운 점막층으로 이루어진 위의 경우 당독소가 붙어 딱딱해지면 특히 연골 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엄청 안 좋죠, 당독소. 나는 당독소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 계신가요? 진짜 당독소가 몸에 많이 쌓여 있으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왜냐하면 대사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먹는 족족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너무 안 좋지 않나요? 같은 걸 먹어도 저 사람은 살이 찌고 나는 살이 안 찌고 저 사람은 살이 안 찌고 나는 살이 찌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내에 쌓인 당독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AGE라는 건데 그게 그 호르몬에 붙을 수 있어요. 아까 렙틴 호르몬이 있고 뭐 그렐린 호르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비만을 관리하는 애들. 근데 렙틴이 막 포만감 호르몬이다 하면은 얘한테 당독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포만감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안 좋지 않나요? 근데 또 그렐린이다. 뭐 이렇게 허기짐을 느껴야 되는데 막 너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좋겠죠. 그 다이어트에도 진짜 안 좋아요. 병도 걸리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내장 지방으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데 당을 분해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당이 에너지로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아지면 결국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된다. 그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와, 뱃살 고민이신 분 되게 많잖아요. 밀가루 똥배라고 해서 밀가루 이런 빵이나 면이나 이런 과자 먹으면 똥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특히 안 좋고, 저는 그래도 고구마, 이 정도까지 괜찮다 생각해요. 고구마, 현미, 이런 거를 평생 끊을 수가 없잖아요. 탄수화물 없이는 포도당 안 만들어지면 뇌가 굴러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더라고요. 해리는 뭐 탄수화물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예도 있던데,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3명은 탄수화물 끊어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끊어야지 하면은 그게 나중에 폭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끊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딱 절제를 못 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시켜버리면 나중에 폭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권유드리지 않고 뭐 식단 일기를 써보면 알겠죠? 나는 얼만큼 탄수화물을 먹고 뭐 어떤 거를 먹는지 바로 나오는데 뭐 주 5회, 예를 들어서 라면을 주 3회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 끊으세요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주 2회로 줄인다든지 뭐 천천히 줄여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생각날 때 한 입이나 뭐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은 그게 또 다이어트 도움 되거든요. 천천히 먹기가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뭐 밀가루, 요런 가공식품 끊는 거 그 챌린지의 점수표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소주라든지 맥주, 커피, 화학세제, 이렇게 디톡스 말하고 있어요. 그런 화장품도 화학 성분으로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전자파, 요런 데 미디어 많이 노출되면은 몸에 안 좋죠. 왼쪽 사람이 좋아 보여요? 오른쪽 사람이 좋아 보여요? 전 당연히 오른쪽 사람처럼 예쁘게 살고 싶거든요. 라인도 있고 막 예쁘잖아요. 사과 먹고. 근데 이런 몸을 원하면서 나는 이런 생활을 한다 하면 이렇게 왼쪽 사람처럼 되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오른쪽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렇게 비전보드 만들어서 붙여 놓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붙여 놨거든요.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건강한 음식 먹기 이런 거 다 붙여놓고 계속 습관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 보면서 이렇게 햇빛 쬐는 것 자체도
비타민 D 합성되기 때문에 뭐 그룹병 예방도 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로마, 천년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이런 거 쓰는 습관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 아세요? 화학 디퓨저 이런 거 쓰면은 진짜 흡연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인공향이 그렇게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신생아나 이런 애들은 인공향 멀리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제를 사서 뭐 천연 성분 있는 걸로 다 바꾼다든지 그런 변화를 겪으시기도 해요.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필요할 때 써야지 이거를 남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천년 있으면은 뭐 면역력을 올리는데 중점을 둔다든지 이렇게 물 마시는 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드는 습관 기르기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지 이게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디톡스 중에서도 물 디톡스가 제일 쉽거든요. 나 평소에 물 몇 잔 마시는지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근데 이걸 아예 모르고 사는 분도 있어요. 물 마시는 거 중요하다 들어보지만 막 하루에 한 잔, 두 잔 드시고 막 세 잔 이렇게 드시는 분 진짜 별로 없거든요. 막 8잔까지 드시는 분 네 잔 이상? 그쵸. 네 잔이면 250ml 아니면 330ml 정도 되면은 네 잔이면은 한 1.5리터 정도 되겠네요. 네 잔 이상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 습관화 만들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하시고, 자기 전에 한 잔 하시고, 이걸 고정해 놓고, 또 밥 먹기 30분 전에 먹고 뭐 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정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마시고요. 저는 죽염차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갈증이 생기는데 그거를 계속 배고픔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막 집어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플 때 물 한 잔 마시는 거 진짜 도움 되거든요. 배고픈 가짜 허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먼저 드셔보세요. 막 입이 심심할 때 드셔보시고 우리가 챌린지에 있는 게 음식 디톡스인데요. 3주 챌린지 할 건데요. 밀가루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밀가루에는 유전자 조작된 밀을 쓰기 때문에 그 가공식품 뒷면에 보면은 그 뭐 새우깡이나 뭐 이런 과자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과자들 뒤에 보면은 원산지가 뭐 밀가루가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 이런 식으로 다 외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 밀가루를 가공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을 많이 하는데 유전자 조작을 42번 정도 해야지 그런 뭐 던킨 도너츠에서 파는 그 도너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은 그 유전자 조작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초제를 많이 뿌려야지 개들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 글루코세이트라고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암 유발하는 물질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른 걸로 바꿔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밀가루를 뭐 현미면도 있고 뭐 도토리면도 있거든요. 뭐 메밀면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꾸셔도 되고 당분을 줄이자, 가공식품 줄이자, 술, 담배 멀리 하자. 요렇게. 나는 술 매일 먹는 사람인데 바로 줄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뭐 조금씩 한 잔씩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네, 근데 완전 끊고 나서 그 행복한 그거를 느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절제하라면 또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경우에 천천히 줄이시고요. 환경 디톡스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플라스틱 용기 그런 데서 뭐 유리 스테인리스로 바꾼다든지 그런 생활용품을 바꾸는 것도 되게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끝나갑니다. 디톡스 효과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또 수분 증가도 되겠죠? 그럼 피부도 좀 좋아지는 느낌 들고요. 두 번째 주에는 신진대사가 좀 개선돼요. 소화가 막 잘 되고 변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체중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위치온 다이어트 뭐 요런 거 보면은 첫째 주에는 비오는 주거든요. 3일 정도는 막 절식하고 뭐 탄수화물을 거의 많이 줄여서 내 몸이 리셋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적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빠졌지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해결책 5가지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 미라클핏 챌린지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후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후기 좀 궁금하신가요? 어떤지 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과자들을 안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속도 편해지고 뱃살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분은 복근 챌린지 2기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분인데요. 요거 계속 하니까 또 새벽 운동 유지하는 건 혼자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성실히 오시는 분이거든요. 거의 주 5회 오셨어요. 근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생활 리듬이에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정말 큰 의미가 되었어요. 이렇게 뭐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몸소 체험했어요. 제가 7일만 했는데 요렇게 12시, 1시에 주무시던 분이 이렇게 좋아지셨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재우지?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재우지? 그게 저희 문제였는데 요렇게 또 실천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서 네, 요렇게 다시 네, 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톡방에서 멤버들에게 댓글 다시는 문구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가인쌤 덕분에 변하셨네요. 그쵸?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도 공감되고 위로되고 격려도 된답니다. 일정이 있어서 인증컷을 못 남기고 참여 못한 날도 많았지만 괜찮아요. 명상 웨이브 베개 걷기는 습관이 되었어요. 하나라도 습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식단 중에 밀가루 먹지 않기가 외부 일정이 많아지니 사수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지만 일주일 잘 참았고요. 수면 건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한 줄기 빛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찐으로 평생 하고 싶습니다. 진심 후기를 하루하루 활력이 듭니다. 몸의 변화가 느껴져요. 이렇게 한동안 멈추었던 시간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열어주는 시간과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관리하는 것 같아 좋아 보였어요. 이거는 다른 참가들, 운동하는 운동 메이트 분들한테 해줄 말 적어달라고 했는데 함께하니 더욱 힘이 났답니다. 우리 쌤 앞으로 명상 강의 함께 하셔도 사람들이 좋아요. 진짜요. 이렇게 마음이 예쁘시다. 명상 진짜 너무 좋아요. 명상 진짜 너무 근데 이거를 제가 변해봐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까. 근데 저를 2년 전부터 아셨던 분이거든요. 조혜영 님이 진짜 메신저님인데 그때 저는 진짜 막 항상 흥분되어 있고 막 경직되어 있고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욕심 많이 내려놓고 내 욕심 알아차렸고 저는 스케줄을 막 10개, 막 20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막 새벽 할 거 없이 저녁에도 무조건 강의 듣고 맞아요. 하고잡이였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명상하고 나서 알아차린 거죠.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한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포기 기술이 필요하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나니 너무 마음도 몸도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진짜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좋은 걸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보너스 미션일지라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죠. 네, 계속해서 인증 남겨주시고 활발히 채팅방에 글이 남겨지는 것을 보면서 동기부여하게 되고 안 하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계단 걷기, 하늘 보기, 명상 등 틈새에 할 수 있는 것들 자다 실천해 볼 수 있었어요. 하늘 보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 하늘이 광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료가 있다는 것이 이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 느끼게 되네요. 운동 마치고 땀을 뚝뚝 흘리며 나눈 이야기 타임도 좋았고 다들 같은 상태, 같은 고민들이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챌린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않고 마음의 변화부터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와, 깨달으신 분이네.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해보세요.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답니다. 일단 참여하시면 한 가지는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동기부여를 갖고 가실 거라 믿어요. 작은 습관 하나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챌린지로 함께 으쌰으쌰 바뀌어봐요. 건강해진 어제보다 나아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나도 하면 된다. 그냥 오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 7명이나 또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도전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져요. 하루하루 내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함께하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완주를 못하더라도 퐁당퐁당 참여를 한다는 것이 나를 바꾸는 작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저희가 완주하면은 페이백도 해드리거든요. 진짜 일기라서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막 똑같은 과정을 한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되게 좋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좀 변화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되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이렇게 건강하게 드셨다는 거 인증해 주시고 운동이랑 일찍 자는 거 인증해 주시고 요렇게 톡방에 올라옵니다. 새벽에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지 않나요? 30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요렇게 청포도 막 이런 거 너무 예쁘게 드시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건강 식단을 보게 되잖아요. 저분 되게 건강한 거 드셨다. 이런 거, 운동도 하셨네. 스트레칭도 하셨네. 명상도 하셨네. 이러면서, 나도 해야지 하고 동기부여가 되게 되고요. 혜영님이, 맞아요. 저 그 30, 40만 원짜리 들었는데, 가인쌤 수업이 더 좋아서 여기로 붙였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막 강제로 뭘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뇌가 변해야지 마음과 행동이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 챌린지 끝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맞아. 거기는 명상하라는 건 없으니까. 맞아, 맞아. 없으니까. 맞아. 계속 너의 의지, 너는 해야 돼. 뭐 채찍질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으쌰으쌰 하면서 하긴 해요. 근데 탈락하시는 분들은 자괴감이 들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좀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너무 싫어서 명상까지 하니 훨씬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더 살이 잘 안 쪄요.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 오프라 윈프리 아시나요? 오프라 윈프리가 명상을 한 3주 하고 20kg 빠졌나? 그랬다는 게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분이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20년간 다이어트를 했지만 계속 요요를 겪었고, 3주 동안 명상을 했더니 8kg가 자연스럽게 빠졌다라는 그 실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알아봐주고 돌봐줘야겠다 마음이 드니까 나에게 건강한 거를 먹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일찍 자게 되고 물도 줄이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거를 알아가는 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이런 거 계속 인증해 주시고 새벽에 줌 모임 하고 이렇게 인증샷도 찍었고요. 다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땀복을 입고 오시다니. 살도 빼는데 진짜 도움이 되시고, 이분이 저한테 자기 비포 애프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너무 홀쭉해지셔가지고 저 너무 놀랬답니다. 예, 그 복근 챌린지 1기부터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1기 작년 9월부터 1기, 2기, 3기 이후에 지금 미라클 챌린지 맛보기 7일 한 다음에 이제 1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루에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리고요. 운동 이거 하세요. 뭐 스트레칭 이거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명상 이거 하면 좋아요.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미션도 드리는데 이날 뭐였냐면 오늘 또 여유롭게 아침을 열 수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제가 감사 일기를 썼네요. 선택 미션 감사한 거 쓰기. 오늘 건강을 위해 지킬 한 가지. 뭐 모닝 페이지라고 자기 의식 흐름대로 막 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욕을 해도 되고 막 자기 생각을 그냥 펼치는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도 제가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건데도 막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서 나 깨달았다. 뭐 이런 거, 나 건강 챙기고 있다. 뭐 이런 거 남겨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식단 일기, 수면 관리, 운동 습관, 명상과 스트레칭, 독서 줄이기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미라클핏 챌린지고요. 5개 함께 하면 200% 효과가 있어요.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17% 운동 지속률이 있는데 노르웨이 연구에 있죠. 근데 95% 완주율이 있어요. 그룹으로 했을 때 거의 10명이 참석하셨는데 2분 빼고는 거의 다 완주를 하셨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7일 동안 7일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백도 받으시고 하셨거든요. 페이백은 일기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건 진짜 저희 재능 기부 같은 그거라 가지고 네, 돈을 좀 들여야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통합 시스템, 강력한 커뮤니티, 확실한 결과, 편리한 시스템. 제가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스트레스 해소됐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고 체중도 1, 2kg 감량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 일주일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성공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땡땡에 있다. 요거 질문 맞추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드리기로 했던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진짜 이미 너무 완벽해서 제가 앞만 봐도 이 정도 수업을 한 것까지는 이건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 환급까지 받으시면 2만 원이거든요. 그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거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한다. 왜냐면 저 다이어트 그 시장이 포화잖아요. 이거 문제 맞추고 계신가요, 여러분? 땡땡, 땡땡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아무 한 명이라도 맞추면 선물 다 드립니다. 딴 데는 비싸게 받으면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습관. 맞아요, 습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전략집과 식단 전략집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습관인데요. 이 위에 있는 모래시계에 있는 거 먹고 살았을 때랑 밑에 있는 거 먹고 살았을 때랑 사람이 달라지겠죠? 그런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게 진짜 좋은데요. 지금 선물 받아서 좋다 하시는 분 7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들 계시는 거죠? 연아님, 현남님, 소연님, 미홍님, 혜영님, 감사합니다. 반응해주시면 제가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목표는 한 3, 40분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밥 드셔야 될 수도 있고, 할 일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평일 낮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겪게 될 불이익 알려드릴게요. 여전히 작심삼일 반복,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골골 앓고 막 염증이 암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에 갑자기 뭐 저는 대장암에 걸렸어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촌 동생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혈액암 걸려서 세상을 떴거든요. 그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앤데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왜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끊이질 않았고 몇 살에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안 되고 3년 된 것 같아요. 3년. 3년 그러니까 제가 37이니까 34살? 34살. 너무 젊지 않나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20대 후긴가 그때쯤에 유방암이 걸린 친구도 있고요. 뭐 40대, 50대인데도 갑상선암이 온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러면 평생 호르몬제 뭐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바꾸는 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무료 강의지만 와주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하나라도, 잠 하나라도, 운동 하나라도 도움이 되시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또 내년에 꼭 매년 같은 다짐하시고 건강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막 거울 봤는데 막 셀카 찍기 싫은 거예요.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나 좀 예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무 못생겨 보이고 내가 너무 싫었는데 좀 생활이 무너지고 야식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운동하고 좀 좋은 거 먹고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자신감 또
에너지잖아요. 그런 게 쌓이는 것 같아요. 네. 후회만 쌓여가는 인생. 인생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요런 분 요즘 되게 많으세요. 미국에서 15년 전에 제가 요런 분 되게 많이 보고 충격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 요즘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패스트푸드나 그런 서양화된 음식들, 피자 이런 거 많이 드시면서 이런 분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미라클빛 챌린지 좋은 습관 기르기인데요. 왜 함께 해야 할까요? 동기부여 되죠. 저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좀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거든요. 라면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거 먹자주의라 가지고 그리고 챌린지 동안에는 절제가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나의 식단을 보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제 스스로도 되게 동기부여되고 그렇게 건강한 거 먹으시는 분들 보면서 '아 이런 거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 가능하고요.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하잖아요. 책임감 있고요. 계속 이런 게 올라오면은 '아 나도 해야지. 등록했으니까 해야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생각한 게 일 주일에 한 번씩 줌모임을 해서 모이자. 그리고 피드백하자. 목표 설정 다시 하자.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가능하신 분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도 샘솟습니다. 우리 건강한 삶이 좋잖아요. 예쁜 할머니로 늙고 싶습니다 저는. 즐거운 유대가 즐겁게 명상하고 운동하고 햇빛 쬐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는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5명 이상이 되시면은 가능하신 분 5명 이상이 되시면 뭐 전국 각지에서 오시더라고요.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는 애기 데리고 만났을 때도 있었고요. 2기 때는 요렇게 더 많은 인원이 오셨고요. 소피쌤이라고 AI 하시고 하브루타 하시는 되게 유명한 선생님도 계신데 그 쌤 모임이랑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 모임을 해 가지고 요렇게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선물 나누기도 같이 했고요.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복근 챌린지 화이팅 해주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선물 막 주고받고 막 그랬어요. 아, 왜 안 될까요, 영상이? 궁금하지 않나요? 음. 근데 뭐 웃어. 막 자기 선물을 나눠주시고 나누시고 누리시고 선물 받고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선생님인데 재능 기부로 아로마 테라피 수업도 해주시고 막 천연 버물리도 만들고 막 패티 스프레이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저는 진짜 좀 이런 경험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네, 수업을 마칠게요.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셋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수 빈데요. 정말 정도를 걷고 진정성 있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야. 내가 힘들 때마다 나한테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거는 진영이 형이거든. 근데 진영이 뭘 얘기하냐면 실력으로 승부해라. 진정성으로 승부해라.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늘 나를 바로잡아야 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그냥 하는 사람이란 책도 있거든요. 그냥 해야 돼. 좋은 거 그냥 해야 돼. 하기 싫어요, 막. 명상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막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해야 돼. 운동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좋지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막 입에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그냥 하기 위해서는 뇌가 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뇌 생각이 변하지 않고 절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환경 세팅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집단에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세팅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선물 아까 식단 전략집 드렸고요. 건강 학원이나 이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라클핏 챌린지 1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궁금하다. 1번. 괜찮다. 나 혼자서도 확률 17%지만 나는 의지로 할 수 있다. 궁금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영님. 그리고 선물 먼저 드릴게요. 어, 선물도 궁금하신가요? 그 건강학원 먼저 드릴게요. 이건 읽기만 해도 되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요거 제가 예쁘게 한 장 한 장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 전략집. 여성 전략집 이거는 제가 후기 남기면 드릴게요. 신청 링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물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쁘게 말해주시다니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3주 프로그램 신청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기간은 21일이에요. 그런데 주 5일 운동하고 주말 휴식이에요. 제가 WHO에서 권장하는 시간이 30분에 주 5회였잖아요. 그거 그대로 합니다. 그거 그대로 하고 신청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채팅방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신청 어제 8명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동, 식단, 수면이 필수적으로 인증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식단을 인증해 주시고 운동도 유튜브 영상 선별한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하고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수면은 언제 잔다 하고 자기 전에 찍고 인증하고 주무시면 되고, 이런 일기 수면 운동 명상, 독소 줄이기, 밀가루 이런 거 끊기 있거든요. 끊기 챌린지, 밀가루, 금주, 금연, 당분, 가공식품 먹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부과돼요. 그리고 늦게 자면 또 마이너스고, 인증 안 하면 또 마이너스고, 근데 운동하면 플러스고, 또 명상이랑 스트레칭은 또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 스트레칭 하면은 보너스 점수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줌 운동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겠다. 나는 그때 일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시간 동안 하시고 이거 했다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 17%, 함께 하면 90% 완주합니다. 테스트 결과 했는데 7일 동안 했는데 되게 다 열심히 하고 싶다고 등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때 테스트 참여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8명 중에 6분이나 지금 신청을 다 하셨습니다. 신청 링크에 다 신청을 해주셨고요. 참여 방법, 금액 궁금하실 건데, 7만 원을 내고 5만 원 환급 받는 거예요. 환급 받는 거는 일기만 하려고 합니다. 완주도 어렵지 않아요. 21일 중에 15일만 성공해도 됩니다. 너무 껌이잖아요. 너무 쉬울까봐 저 좀 걱정입니다. 다들 받아가셔야죠. 저는 다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일부러 기부라니 감사합니다. 저 2만 원씩 이렇게 여러 명이 오셔서 10명 해도 20만 원이거든요. 진짜 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줌 켜서 같이 운동하고요. 일기만을 위해 진짜 일기의 이런 혜택입니다. 일기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편한령도 마련했습니다. 인증 너무 어렵다. 맞아, 일기는 받을 수 없는 독보적인 혜택입니다. 진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인증 자율 그룹 활동만 하고 싶다 하셔도 돼요. 5만 원 내고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자극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인증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편한용도 마련을 했고요. 완수자 챌린지 15일만 성공하셔도 저는 완수자라고 생각하고요. 21일 중에 6일을 빼주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지난번에 뭘 했냐면은 AI 강의를 해주셨고요. 소피쌤이. 또 아로마 테라피 강의도 해주셨고, 저는 SMP라는 체형교정 운동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탄탄하게,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네,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탄탄하게 해도 되고, 저는 간단하게 밥만 먹고 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고 운동 어땠어요? 뭐 하다가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런 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행복하거든요. 또 이렇게 자기 건강 챙기는 사람 모여 있는 곳이 잘 없어요. 다들 뭐 좀 엄마들 만나면 남편 욕하기 바쁘고 막 힘들다 그런 스트레스 쌓인 거 얘기하기 바쁘지 나를 사랑하고 명상하는데 어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모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톡방 있다는 거, 참여하는 거, 그 방에 들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운동했네,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단 오르기 하셨네,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들끼리 되게 서로 응원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혜택 총합 합치면은 150만 원인데, 이거를 제가 할인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했고, 이것도 조금 고민되겠다 싶어서, 얼리버드 일요일까지 4일만 7만 원으로 파격 할인합니다. 3만 원이나 할인해드리고요. 25일에서 화요일까지 접수하면은 10만 원으로 바로 가격 인상되고요. 그리고 또 복근 챌린지 참여하신 분, 혜영님은 참여해 주셨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만 원 또 50% 파격 할인까지 해드리고요. 또 친교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등록하셔도 이렇게 해드리고요. 7만 원인데 6만 5천 원에 등록하시고 5만 원 받아가는 거면은 15,000원이 내고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그 헬스장 한 달에 가는 것만 해도 한 3, 4만 원은 받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하고 다 하는데 15,000원에서 2만 원? 최대 5만 원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하루 96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얼리버드 수강 비용하고 있으니까 뭐 고민이 된다면 바로 등록해 주시면 너무너무 자신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지금 8월이잖아요. 세월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지금 딱 20명 선착순 마감받고 마감할 건데요. 지난번에 베타 테스트 참여해주신 분이 거의 저 빼고 10명이었거든요. 10명 중에 그 친구를 데려오신 분도 계세요. 너무 좋다. 그 친구 추천해서 이분은 6만 5천 원에 들어오셨고요. 친구한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같이 바로 신청하신, 진아님, 혜영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진아님 한 분만, 혜영님 얘기 한번 네네. 해주세요. 아까 완전 거의 광신도 같은 느낌인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이게 나오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가인쌤과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강의를 특히 이제 건강 강의라든지 운동 챌린지를 참여를 해보고 나니까 이 프로그램의 진가를 딱 느끼게 돼서 제가 너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후기 같은 것도 좀 자발적으로 쓰게 되고, 그죠? 그리고 후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참여를 해서 저도 또 동기부여를 받는 거, 오늘도 막 명상 같이 들으면서 눈물도 막 쏟을 만큼,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제 지인한테도 바로 또 링크 보내가지고 또 신청도 독려를 했고, 그냥 바로 신청하더라고, 그 친구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이게 제 욕심이긴 한데 계속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좀 무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나중에 또 아기 태어나더라도 그쵸, 그쵸. 아기가 저도 끝나고 근데, 아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쌤이 이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다고 왜냐면 저는 다른 데를 등록을 해봤잖아요. 맞아. 그리고 훨씬 비싼, 뭐 6배, 7개 배까지 비싼 챌린지를 등록을 또 여러 번 해보고
심지어 거긴 2번이나 등록도 해보 말이에요. 2번을 아우. 갔잖아요. 운동이 필요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를 갔다 와보고 사실은 이제 물론 억지로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반작용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치. 네, 반자동이지. 반자동이 탁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내 성향은 뭔가 당근을 주면서 하는 스타일이 맞지. 채찍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명상하는 것만 해도 제가 눈물 흘렸잖아요. 아, 나는 가인쌤 맞아. 에너지를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명상이라는 게 1도 없어요. 아. 1도 없고 그냥 스텝이 전화 와서 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때우는. 아.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아. 아, 맞아.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좋은 에너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 거기가 맞아. 좋은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방식 음. 자체가 저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네. 맞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랑은 방식이 안 맞았는 맞아, 맞아. 그치, 거죠. 그치. 그게 맞는 사람은 있을 수도 네. 있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너무 제한을 두니까 라면을 몰래 먹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원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심리를 적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그게 역발행 약간 뭐라 그러는가. 완전 아까 역발상? 아니, 그 뭐라 해야 안 되지? 들어가는 심리, 청개구리 같은 심리 있잖아요. 그런 어어어. 게 발현이 돼서 부작용. 부작용인 거예요. 부작용, 완전. 부작용. 오히려 더 하고 싶어. 막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그래 보니까 안 먹게 돼. 오히려 먹어도 괜찮다, 쌤이. 그러니까 아, 그래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니까 더 안 먹게 되는 거야.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그렇지. 거예요. 선택을 예. 하게끔 하는데 그 선택은 저한테 주어진 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그 확률이 적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확률이 적어져.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텐 좀 더 맞겠구나.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 3기도 너무 4기인가요? 기수도 너무 기다려지고 아. 그런 맞아. 거 아마 근데 참여하신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심리적. 맞아요. 저는 그 복근 챌린지 2기 때부터 오신 분들이 지금 1 분, 그러니까. 2 분, 3 분, 4 분, 5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5 분이 그때부터 오신 분들이거든요. 진짜 너무 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더 너무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인쌤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가인쌤의 그 그룹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남님도 등록을 어제 바로 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현남님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등록했는지? 지금 바쁘신가요? 밖이라서? 밖에 아까 막 햇빛 막 이렇게 찾아나오고 계시던데. 현남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챌린지 7일 베타 테스트 기간에 오셔 가지고 한 이틀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인데 이번에 오셔 가지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이틀을 하셨는데 좋았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이건 나를 잡아주는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등록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 이렇게 나간 분은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세상에는 다이어트 이런 게 너무 포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랑 맞지 않는데 다시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 주시고 등록까지 해 주셔서 진짜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현남님 듣고 계시죠? 예, 등록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추천사 후기 알려주신 그 혜영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제가 약속했던 그 40분이 왔는데요. 그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니까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후기 이렇게 남겨주시고 뭐 명상해서 좋았다, 뭐 새로 뭐 잠에 대해서 뭐 깨달았다, 요런 거 아니면 오늘부터 뭐 실천할 한 가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정말 스스로에게도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나에게 좋은 말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되뇌어 보면서 나에게 어떤 게 좋았는지, 앞으로는 어떤 거를 실천할 건지, 뭐 강의 등록을 꼭 안 하시더라도 하시면 진짜 이득이거든요. 7만 원인데 5만 원 돌려받는 2만 원으로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면 강참시키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완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그 꾸며낼 수 없는 멘트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안타까울 정도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소연님, 미용님, 연아님, 현남님, 혜영님 참여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짜 우리가 명상했잖아요.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내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미영님, 네, 일정 고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미영님 오늘 오셨다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되게, 네, 맞아. 고민할 것도 없죠. 다들 뭐 하시면서 들으신다고 나가시는 거 힘드신가 봐요. 연아님이랑 소연님이랑 현남님이랑. 그럼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영님.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